톨스토이는 이렇게 강조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꿈에 사로잡혀 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은 놓치고 만다. 명성과 부를 쫓다 보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 톨스토이는 누구보다 화려한 성공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꼈다.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 톨스토이가 발견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적 성장에 있었다. 그는 이렇게 역설했다. 진정한 삶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 욕망이 충족되어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갈망한다. 이런 끝없는 욕망의 추구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 젊은 시절 그는 귀족 특유의 화려한 삶을 만끽하며 도박과 방탕한 생활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선사하는 쾌락은 덧없이 사라졌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감만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다. 이는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감정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통찰을 남겼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에서 온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가질 때 더 자유로워진다. 물건이 많을수록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집이 클수록 청소해야 할 공간이 많아진다. 옷이 많을수록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톨스토이는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농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손수 농사일에 매진했다. 그는 육체 노동의 가치를 발견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수확하는 일에서 삶의 근본적인 기쁨을 찾았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다. 노동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손으로 하는 일에서 정신적 만족을 얻었다. 단순한 삶은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생각과 감정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끊임없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뉴스, 소셜미디어, 광고 등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외부 자극들이 우리의 내면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톨스토이는 이런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그는 매일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서 평화를 찾았다. 자연은 복잡한 인간 사회와 달리 단순하고 진실하다. 나무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자란다. 꽃은 아름다움을 위해 피어난다. 이런 자연의 단순함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성찰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성찰이야말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죽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궁극적 현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관찰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이들은 돈이나 명예보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현대인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회피하려 한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도 빠르게 치른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불길하다고 여겨 피하려 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성찰 없이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어렵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된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그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잎을 내는 것처럼 인간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한다고 믿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사소한 다툼이나 걱정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자연과 함께하는 순간, 타인을 돕는 일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톨스토이는 도덕적 완성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의 삶은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도덕적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참는 것, 이기적인 욕심을 억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모두 도덕적 성장의 과정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일기에 매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기록했다. 어떤 일에서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톨스토이가 강조한 것은 비폭력의 원칙이었다. 그는 이렇게 확신했다. 폭력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갈등이 생겼을 때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긴다. 대신 이해와 용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도 적용된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귀족과 농민 사이의 계급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농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이런 행동은 당시 귀족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도덕적 완성의 핵심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통찰했다. 이기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톨스토이는 사랑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전했다. 사랑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저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애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포용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아내 소피아와의 관계에서 이를 실천하려 노력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깨달았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복수는 더 큰 상처만 만들 뿐이다. 용서를 통해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더 고통스럽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화가 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용서는 이런 고통에서 자신을 해방시킨다. 톨스토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내적 평화를 얻었다. 사랑과 용서는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일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배신이나 상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톨스토이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일깨웠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낸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후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배워서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이나 실수들도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였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친다. 내일 비가 올까봐, 다음 달 월급이 나올까봐, 몇 년 후, 은퇴 후 생활이 걱정된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는다. 설령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가족과 식사할 때는 다른 생각 없이 대화에 집중한다. 일할 때는 그 일에만 몰두한다. 산책할 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낀다. 이런 집중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 톨스토이는 농사일을 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는 법을 배웠다. 밭을 갈 때는 갈고 있는 그 순간에만 집중했다. 씨를 뿌릴 때는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단순한 일들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었다.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 없이 순수하게 현재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 가족, 친구, 자연의 아름다움 등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현재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종교적 신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기존의 종교적 교리나 의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에 집중했다. 사랑, 용서, 겸손, 봉사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 신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신 안에 있고 신은 그 사람 안에 있다. 신을 멀리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존재로 이해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용서할 때, 자연을 아낄 때 신의 임재를 느꼈다. 톨스토이의 영성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매일의 선한 행동들이 모두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밭을 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영적 수행이었다. 그는 종교적 독단주의를 거부했다. 어떤 종교든 사랑과 선을 가르치는 것은 같다고 믿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웃사랑과 자기희생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영성은 또한 자연과의 연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톨스토이는 자연을 신의 창조물로 보았다. 나무, 꽃,
새, 바람 등 모든 자연물에서 신의 손길을 느꼈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복잡한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 자연의 단순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영적 평화를 찾았다. 톨스토이는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 학교를 세워 농민의 자녀들을 가르쳤다. 그의 교육 철학은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인격의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이렇게 믿었다. 진정한 교육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당시의 교육은 암기 위주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외워야 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했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는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중시했다. 농사일을 가르치고 수공예를 함께하며 자연 관찰을 통해 학습했다.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톨스토이는 교육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선한 인간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이 많아도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는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했다. 출신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소중하게 여겼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다른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했다. 현대 교육에도 톨스토이의 철학이 필요하다. 경쟁과 성과에만 집중하는 교육보다는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을 존중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톨스토이는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노년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충실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다.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노년의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의 열정을 잃지 않았다. 계속해서 글을 쓰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중시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관점을 들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존중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의 기회로 삼았다. 노년의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성찰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태도 덕분에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의 노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았다. 젊은 시절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려 노력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다. 그는 집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비록 그 여행 중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그가 평생 강조했던 가치들을 보여준다. 그는 강조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이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부와 명예를 버리고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신념이었음을 보여준다. 톨스토이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였다. 젊은 시절의 방황에서 시작해서 중년의 성공, 그리고 말년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
각 단계에서 겪은 경험들이 그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가 남긴 작품과 사상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삶 자체가 후세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톨스토이의 철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제공한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그는 통찰했다. 진정한 발전은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 성숙에서 온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으로 가득하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런 외적 성취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 자신이 최고의 성공을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SNS와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더욱 많은 자극과 정보에 노출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런 끊임없는 비교와 자극은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 톨스토이가 강조한 단순한 삶과 내적 고요함이 현대에 더욱 필요한 이유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현재를 놓치고 있다. 항상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톨스토이의 현재에 충실한 삶은 이런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현대의 톨스토이의 자연사랑과 단순한 삶은 더욱 의미가 크다. 무분별한 소비와 환경 파괴 대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그의 생태적 삶의 지혜는 현대의 환경 운동에도 영감을 준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톨스토이의 사랑과 봉사 정신은 더욱 소중하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현대인들에게 타인과의 연결과 상호 도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얻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톨스토이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소유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삶을 추구해보자.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스마트폰을 끄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성찰해보자. 이런 고요한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톨스토이처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반성하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판단보다는 이해를 우선하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사과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도 톨스토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만 귀 기울여 보자. 산책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주변의 자연을 관찰해 보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톨스토이의 철학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이웃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들이 의미가 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고 그가 남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그는 역설했다. 인생은 꿈이 아니다. 하지만 꿈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이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타인을 돕는 사랑,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단순함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단순함은 가난함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집중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현재에 대한 충실함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이며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네 번째 메시지는 도덕적 성장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다. 마지막 메시지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톨스토이의 삶과 사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진정한 삶의 가치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성공과 행복 사이에서 고민할 때, 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톨스토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이다.